약사님, 중이염 같은 경우에 치료도 엄청 장기간 동안 항생제를 쓰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중이염이라는 것이 되게 혈관이 좀 좁고 항생제가 가기 어려우니까 사실 항생제도 2주에서 막 4주 정도 쓰고 그렇게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또 감기 걸리면 또 중이염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중이염이 이렇게 자주 재발되는 원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우리 코감기 자주 걸리잖아요. 비염이 흔한 것처럼 이 코가래가 귀로 넘어가서 중이염이 오거나 물이 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아들의 경우는 코 때문에 이렇게 자주 중이염이 재발되는 것 같고요. 네. 어른들의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약간 신장이 허약한 사람이 많거든요. 이렇게 신장이 허약한 사람들이 조금만 과로하거나 조금만 감기가 걸리거나 조금만 술을 먹고 이제 간에 열이 차올라도 그 열이 팽창하면서 중이염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원인 자체가 과로, 술, 감기이기 때문에 자주 재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아이들 소아 중이염은 어떤 약들을 써서 치료를 하죠? 병원에 온다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항생제 쓰고요.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뭐 항히스타민제도 쓸 수도 있고. 네. 염증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한다고 생각할 때는 스테로이드도 쓸 수 있는 쓸 것 수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다시 또 재발되는 게 사실은 문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귀를 고치기 위해서 코를 좀 고쳐주는 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코가래를 완전하게 좀 삭혀주고 말려주는 약을 쓰는데 그 원리적으로는 찬 냉기를 약간 내보내는 약을 씁니다. 그리고 인체의 저항열을 약간 완화시키는 약을 씁니다. 그리고 코가래든 목가래든 이런 가래를 삭혀주고 말려주는 약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코가래를 없애주는 치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귀로 넘어간 이 가래가 마르면서 중이염이 좋아질 수가 있죠. 네. 심한 경우에는 양약하고 한방제제를 좀 같이 쓰고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방제제만 써도 코가래가 마르고 없어지면서 귀에 이 진물이라든지 물이 찬 것이 말라서 없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신장이 허약해서 어떤 원인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때는 초기에는 일단 감기로 중이염이 됐어요. 그러면은 감기를 내보내는 약을 써주고 인체의 이 저항열, 특히 신장에서 생기는 이 열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약을 써주면 중이염이 좋아질 수 있고, 과로로 열이 오르거나 또는 술을 먹고 열이 올라서 귀에 중이염이 오는 경우에는 과로로 인한 열을 꺼쳐주고 술에 의한 간의 열을 없애주는 약을 쓰면서 좋아질 수가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장이 허약해서 생기기 때문에 신장을 보충해주는, 특히 육미지황탕류의 약을 써서 신장을 자양해주고 열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약을 씀으로써 근본적인 치료를 좀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양약적으로도 뭐 계속 치료를 받거나 뭐 한의학 치료도 안 받아서 중이염이 계속 되면 만성적으로 진행됐을 때 어떤 것들이 생길까요? 중이염이 자꾸 재발되는 사람은 귀 자체로 열이 뜨거나 염증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행이 될수록 이제는 세포 자체가 아니라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청각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만성적으로 중이염을 앓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에 진물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청력이 떨어지는 것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가끔 이제 저희 약국에 오신 분들 중에 만성적인 중이염이 오래되어 가지고 귀에 고막에 구멍이 뚫려서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분이 한약을 이렇게 드시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나서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그 고막이 저절로 닫혔던 거야. 네. 고막에 이런 미세한 구멍조차도 인체의 찐이 제대로 차오르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면서 스스로 재생력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네. 정말 심한 경우가 우리가 만성적으로 중이염이 오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신장이 허약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 신장이 허약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 골수라든지 뇌수가 좀 부족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중이염이 고쳐지지 않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뇌질환, 예를 들어 치매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 올 수 있는 그런 체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사실은 중이염을 제대로 치료해서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사실 동양의학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만성적으로 진행되신 분들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중이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기가 잘 안 걸려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감기에 주의해야 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찬 걸 많이 먹는 걸 조심하십시오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막 땀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찬바람을 쐬기 때문에 이렇게 찬바람을 맞는 것도 조금 조심하십시오. 네. 물론 평소 때 건강하게 잘 먹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은 덜 오는 거잖아요. 평소 네. 때 혈액의 질이 좋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은 아이들이 이게 자주 오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찬 음식을 조심해라. 그리고 찬바람을 좀 조심해라.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해라. 아니면 푹 자게 해라. 그리고 건강하게 운동 같은 거를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네. 어른들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중이염의 원인이 신장 허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타고나기로 신장이 허약한 사람은 이거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한약을 쓰지 않고서 사실 되게 어려워요. 네.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평소 먹는 음식을 신장이라는 장부는 노폐소를 걸러주는 장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혈액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흐르는 사람은 신장에 부담이 더 안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 때 음식을 깨끗한 음식, 예를 들어 엽록소 음식이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포식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혈액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이 덜해서 신장을 좀 보존할 수 있죠. 그리고 신장 자체는 아주 가는 미세혈관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활발했을 때 이 신장 자체가 좀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활기차게 운동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쉽게 과로하면 신장에 열이 뜬다고 했으니까 과로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즉 열이 신장 쪽에 발생되지 않게끔 항상 충분히 자주고 중간중간에 쉬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신장은 우리가 칠정이라고 기쁨, 슬픔, 두려움, 생각, 분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신장은 걱정을 많이 하면 신장의 기운이 이렇게 침체되고 울체되거든요. 그래서 네.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신장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항상 활기차게 걱정하지 않고 기쁘게 살면 이 신장 기능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걸 막아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중이염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소아 같은 경우는 코가래가 생겨서 그게 넘어가면서 귀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기를 주의하면 좋고,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성적으로 중이염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신장이 좀 문제가 되고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 신장이 약하게 타고난 사람이 과로나 감기나 술. 술을 먹었을 때 그 열이 차올라서 귀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네. 그러니 과로하지 말고 신장은 걱정과 관련이 있으니까 걱정도 좀 덜하고 잠도 잘 자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그리고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혈액을 좀 맑게 해주는 깨끗한 음식을 좀 먹고 그리고 소식하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네. 또 있었나요? 네. 우리가 신장이 약해서 과로라든지 감기라든지 술 먹고 생긴 열은 풀어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열을 풀고 난 다음에는 근본적으로 부신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육미탕 종류의 약재를 써서 이 사람의 신장 기능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재발이 더 안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네. 사실 중이염을 오늘 공부하려고 했을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너무 고생해서 엄청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였는데 원인도 그렇고 약사님 말 들으니까 이렇게 해드리면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귀로 가는 혈관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한 대로 약을 쓴다고 보통 2, 3일에 뭐 한 5일 안에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한 방으로 써도 이게 일주일, 2주 이렇게 더 오래 걸리죠. 다른 뭐 코가래라든지 다른 걸 고치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말은 간단하게 했지만 치료 기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은 좀 감안하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내심을 발휘해서.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중이염으로 고생하신 분들께 유익한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